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거는 한 칼에 수입차와의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투명한 중고차 시장과 소비자 후생,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고차 매매 상사란, 중고차 딜러란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일반 노동조합 경기도 중고차 딜러 지회장과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조입니다. 오늘 제작되는 영상은 산자위 국회의원분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각 행정기관 및 경찰서에 전달할 예정이며 국회의원분들과 행정기관에 방문드려서 중고차 업계의 시스템을 설명드릴 때마다 황당해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구조 이해와 중고차 딜러들의 현 주소를 설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및 국회의원분들은 중고차 딜러라고 하면 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소득자도 아닌데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해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떴다 방식의 프리랜서, 즉 뭐 한 대 팔고 없어지는 전업이 아닌 알바식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경기도 중고차 딜러 지회 지회장 자격으로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도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재명 도지사님이 저에게 노조 필증이 나왔냐고 이제 물어보시죠. 노동자로 안 보신 겁니다. 노조 필증이라는 것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이라고 해서 노동조합의 형태는 경기 중고차 딜러 노동조합이었습니다. 지금의 정식 명칭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 일반 노동조합 경기도 중고차 딜러 지회이며 이재명 도지사님이 많이 의아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왜 의아해 하셨는지 지금부터 중고차 딜러의 현 주소, 노동자냐 사업자냐, 마진과 세금, 앞으로의 과제, 법적 제도화를 통해서 개선돼야 할 사안 등 나열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중고차 딜러, 즉 종사원들은 집계상 6만 6천 명 정도로 예상되며 제가 수원에서 영업 중입니다만 수원에만 5천 명의 종사원이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만 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큰 수원입니다. 우선 이해하기 쉽게 화면에 조직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6만 6천여 명의 중고차 딜러들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국내에는 크게 두 개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 이하 전국연합회, 한국연합회로 줄이겠습니다. 우선 한국연합회는 18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18명의 조합장이 있습니다. 전국연합회는 10개의 조합이 있고 10명의 조합장이 있습니다. 한국연합회와 전국연합회를 통틀어서 5,600여 명의 매매상사 대표들, 즉 조합원들이 있고요. 언론에서 떠들어대던 중고차 매매 사업자들을 말할 때 조합원들을 말하는 것이며 딜러는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조합원들이란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들을 말하며 중고차 딜러 즉 종사원들은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 아래에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직입니다. 그러면 특수고용 노동직이란 무엇일까요? 포털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특수고용직의 근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고객을 찾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가는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이들은 자신이 계산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 보시면 뭐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차량 운전사, 전세버스 연대도 있고요. 방송 구성 작가, 퀵서비스 배달원, 학습지, 판매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고, 그리고 이들이 맺은 계약의 외형은 도급 위입 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한 계약이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와 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이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으로도 사업주에게 의존되어 있어 실제적으로는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사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특수고용 노동직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고차 딜러는 어떻게 시작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 종사원증을 발급받으며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하고 싶은 지역의 매매상사에 근무하려면 해당 지역의 매매상사에 방문하여 매매상사 대표와의 면접을 보고 신분증과 증명사진 2장을 준비한 후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인보증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인보증을 세우는 경우는 중고차 특성상 거액의 금액이 움직이다 보니 금융사고에 대비해서 중고차 딜러가 금융사고를 당하거나 고의로 일으켰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대표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요즘은 차값이 몇 천만 원에서 억대 가까운 차들이 많아서 한 번 사고가 나면 복구하기 힘들 정도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고차 딜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8시간짜리 온라인 강의를 수료한 후 수료증과 함께 준비된 서류를 매매상사에 전달하면 매매상사는 상위단체인 조합에 제출하며 조합은 서류 검토 후 조합 종사원증을 발급해주게 되며 이때부터 중고 차량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매매상사에 취업하게 된 딜러들은 매매상사의 차량을 매입할 때마다 매입비라는 걸 상사에 지불하게 되며 상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통입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차량 판매 시 소비자에게 받게 되는 매도비 또는 수수료를 상사에 입금하게 되며 매매상사는 이런 비용으로 주차비 지불 및 관리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 본인 성향에 따라서 직접 매입 판매하는 매입 딜러가 있고 매입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알선 판매를 위주로 하는 알선 딜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입 딜러입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알선 딜러들이시고요. 중고차 매매업을 부동산업에 비유하게 되면 땅을 매입해서 개발 후 판매하는 경우와 매입 개발은 하지 않고 제3자 소유의 부동산만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두 가지 경우와 비교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차량을 매입할 경우에 딜러는 매매상사 대표에게 재고금융이라는 것을 신청하게 되며 연계되어 있는 캐피탈에서 재고를 매매상사 대표에게 내려주게 됩니다.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 각 은행과 캐피탈에서 중고차 시장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그래서 소유자분들께서 중고차를 구입하러 오셨는데 구입하려고 하시는 차량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캐피탈은 매매상사에게 매매상사는 딜러에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내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매매상사 대표는 중고차 소유자의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딜러가 직접 중고차 소유주에게 송금을 했었지만 세법이 바뀌면서 매매상사 대표가 소유주에게 송금하게 됩니다. 이때 입금을 확인한 중고차 소유주는 준비된 서류와 차량을 딜러에게 인도해주는 방식이며 서류와 중고차를 매입한 딜러는 성능 점검장에 입고 후 차량의 사고 유무와 차량 상태를 점검 후 발급받은 성능점검 기록부를 성능점검업자가 전산에 입력하게 되면 매매상사로 명의 이전을 하게 되며 자동차 등록증상의 소유주는 매매상사 대표 이름이 기재되며 이름 옆에는 상품용이라고 기재가 됩니다. 명의 이전 후 딜러는 판금, 도색, 광택 및 경정비를 통해서 상품화를 마무리한 후 매매상사 상품용 주차장에 전시하게 됩니다. 광고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판매를 한 경우 상사 매입을 할 때 매입 신고, 즉 얼마에 매입했는지 제시 신고라는 걸 하게 되고요.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 제시 신고를 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차익, 마진이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마진이 발생되었다면 1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10%, 100만 원의 공급가에 대한 마진세 3.3%, 합계 13.3%의 세금을 공제한 후 매매상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딜러의 순수 마진이며
여기에서 상품화 비용과 경비를 제외하게 되면 남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가세는 매매상사 대표 이름으로 신고하게 되며 종합소득세 납부는 딜러 본인의 이름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딜러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량 판매 시 적자가 났을 경우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며 매매상사 대표가 환급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딜러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매매상사 대표가 받게 됩니다. 딜러가 차량 매입 시 경비 처리나 환급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매매상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상사로 명의 이전 시 발생하는 등취득세 그리고 재고금융에 대한 어떤 이자 이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판매 후 하자 처리건에 관한 그 비용 처리는 부가세에서 환급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에서 적용시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이상한 부분이고 세법이 전국적으로 모두 다릅니다. 세금 내는 곳이 있고 안 내는 곳도 있고 여기가 무슨 미 연방도 아니고 한반도에서 참 이상하죠. 그 국세청이 지역적으로 차별을 하나 봅니다. 전국적으로 대략 5,600여 개의 매매상사가 있고 그 안에 그 매매상사 안에는 적게는 몇 명, 많게는 몇십 명의 딜러가 차량을 매입해와도 소유자는 단 한 명 매매상사 대표입니다. 딜러가 딜러 본인 돈으로 직접 차량을 사와도 명의는 매매상사 대표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 매매상사가 금융사고가 나서 없어질 경우에 피해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상품용 차량이 매매상사 대표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송사가 걸려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경우에 판검사분들 이해시키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찰서 또한 마찬가지고요. 어떤 식이냐면 네가 뭔데 차량 소유주가 안 오고 네가 왔어. 이 정도죠. 차량을 판매하다 보면 매입 판매를 하든 알선 판매를 하든 적자가 날 경우가 있는데 왜 적자가 나냐고 물어보시는 소비자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이유는 뭐 시세를 잘못 판단해서 비싼 가격에 매입하거나 판매가 안 되어 장기 재고이자로 인한 적자 차량을 매입해서 운행을 해보니 추가적으로 정비해야 할 부분이 생기거나 판매한 차량의 고장으로 하자 수리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연식이 짧은 차량의 경우 기습적인 신차 프로모션으로 인한 신차 가격의 하락이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주어 가격을 내려서 파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보는 중고차 딜러는 없는 존재입니다. 소득은 있지만 근로소득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없고 4대 의료보험도 없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득이 있고 세금 신고도 하고 있지만 매매상사 대표 이름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소득을 증빙할 길이 없으니 은행권이나 대출 심사받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중고차 업계는 사각지대입니다. 그 관심과 참여가 많이 떨어지는 사각지대이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과 국토부, 중기부, 경찰서, 관계부처 등 어디든지 뭐 손가락질만 할 뿐이지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 3년간 국토부, 중기부, 동반성장위원회, 경기북부청, 경기도청, 경찰서 등 수많은 데를 방문하고 우리의 입장과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법제화하고 강력한 법적 제도화를 통해 칼날 같은 잣대로 지도점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도 없으시고 참여와 노력의 의지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재명 도지사님과 간담회 후 경기도청 공정경제과와 함께 마라톤 회의를 통해 허위 매물에 대한 경고 고발 조치를 한 게 전부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요. 국내 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에 반해 낡은 자동차 관리법은 예전 그대로이며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적용시켜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허위 매물 한 번이라도 했을 경우에 딜러에 대한 어떤 영구적으로 종사물증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기꾼들을 검거해서 징역형에 처해야 하며 행정기관에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한 매매 상사의 영업정지 폐업 처리를 통해 시장 정화를 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고차 판매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현대자동차 또한 자동차 품질 검사를 셀프 인증하지 못하게 하고 레몬법에 적용시켜서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서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나 신차 제조 시 원가 절감으로 인한 하자, 리콜, 신차 AS 불만족 등 강력하게 단속 처벌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중고차 매매 업계에 대해 그동안 시간이 충분했는데 중고차 업계는 중고차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법을 집행하는 곳은 검경찰입니다. 관리감독하고 행정처분하는 곳은 행정기관이고요. 제발 부탁 말씀드리는데 귀찮아하지 마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들에게도 당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허위 매물을 하거나 어떤 사기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자식 같아 보이고 다 먹고 살자고 그러는데 한번 봐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이러지 마시고요.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꼭 고소 고발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장이 정화가 되고 사기꾼들이 발을 못 붙이게 됩니다. 절대 합의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투명한 중고차 시장이 되고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고 정직하기라는 딜러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소비자 후생과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협회와 지회가 앞장서서 만들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분들께서는 법을 만드실 때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신 후 발의를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상에 빠진 부분은 댓글에 첨부하도록 하고 본 영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회의원분들과 행정기관, 경찰서 등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비자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실 경우에 필히 종사원증과 명함을 미리 받으셔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흔히 사기꾼들은 종사원증도 없고 명함도 허위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소비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종사원증과 명함만 확인하셔도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으며 전국연합회와 한국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종사원 검색 및 구입하시려고 하는 차량 번호만 검색해도 실매물인지 허위매물인지 사기꾼인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딜러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종사원증은 제 거고요. 보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원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사원증 번호가 있고 업체명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발급기관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입니다. 뒷면을 보게 되면 유효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유효기간이 20년 10월 20일부터 22년 10월 5일까지 조합명은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도 이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사업자 사본까지 받으셔서 상호명이 명함과 종사원증과 일치하는지 이것까지 확인하시고요. 명함 이렇게 저희 업체명은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해서 손대승이다 없는 사람입니다. 가명이고요. 그리고 매매상사 이름도 여기에 정사원이 아닌데 허위로 썼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도 한국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 이름 전부 다 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입니다.
이런 부분 필히 확인하셔서 피해 입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한 국토부에서 만든 자동차 365 사이트 접속하시게 되면 핸드폰으로 어플도 간단하게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카이스토리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그 압류 저당 내역, 뭐 정기 검사 내역, 성능 점검 기록부 열람, 차량의 정비 및 사고 수리 내역, 튜닝 내역 등 여러 가지 상당 부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영상 제작을 통해 중고차 시장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고 중고차 구입 시 안심하고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실매물 검색하는 방법, 중고차 잘 고르는 방법 등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의견을 주신 것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